사람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스쳐가는 인연은 얼마나 될까요? 불교에서는 부부가 되려면 전생에서 7,000겁의 인연이, 그저 옷깃 한 번 스치는 데에도 500겁의 인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와 산 자의 만남은 과연 어떤 인연일까요? 오늘 고스트 스팟에서는 여러분께 또 새로운 인연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가서 못 들어가. 나 무서워, 진짜 무서워. 우와, 크고. 우와, 크고. 거대한 대륙, 만리장성, 치파오, 붉은색. 중국하면 떠오르는 것들인데요. 최근 고도 성장을 달리며 세계 강국으로 떠오르는 중국. 그들의 역동적인 힘은 이승을 넘어 영의 세계에서도 존재하나 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영의 기운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대한 대륙, 전 세계 인구의 22%에 달하는 13억 인구를 보유한 나라 중국.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전 세계의 문화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중국은 최근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하며 다시 한번 세계 속의 강국임을 입증했다. 이런 기운 속에 고스트 스팟은 새로운 경험을 위해 중국의 심양으로 향했는데, 수많은 영가의 강력한 기운에 맞선 무속인 최린. 중국 현지의 생생한 느낌을 전해줄 체험단이 새롭게 결성됐다. 새로운 체험을 할 거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조국에서 봤던, 우리 대한민국에서 봤던 영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여기 와서는 너무 좋은데요. 근데 너무 이따가는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원래 겁이 되게 많아서 지금 되게 걱정뿐이에요. 밥 입맛도 없어요. 귀신 직접 만나볼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만나면은 어떻게 생긴 것도 궁금하고. 고스트 스팟 제작진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심양시 도심 한복판에 있었다. 아파트 여기 두 개요? 새 아파트 같은데? 이 아파트가 바로 이제 려능성에서 아주 이름 있는 이제 저 귀신 아파트라고. 귀신 아파트요? 네. 우리는 정말로 고일러우라고 해요. 고일러우가 바로 귀신 아파트라고 그러거든요. 귀신 아파트 관련 인터넷 기사만도 14,600여 건. 귀린, 즉 귀신 아파트로 불려지고 아파트 지하에서 여자 시신 발견. 중국 공안 20명이 아파트에 들어가 수사에 나섰지만 공안 전부 아파트에서 도망쳤다는데, 게다가 중국 요령 TV에서는 귀신 아파트의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었을 정도로 이곳은 대단한 유명세를 안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는 어떻게 해서 귀신 아파트로 불려지게 된 것일까? 그런데 귀신 아파트라 불리기에는 새 아파트 같은 깔끔한 외관이 모순되어 보였다. 이제 예전에는 아무 창문도 없었어. 저기 이제 도로변 옆으로 창문만 없었는데 올림픽 때를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다 이제 색칠을 해라 그래서 이제 이거 색칠을 한 거죠. 두 동이 연결된 구층 아파트의 뒤쪽은 앞과는 다르게 제대로 남아있는 유리창이 거의 없었다. 아파트와 첫 대면을 한 제작진, 그 모습 때문이었을까 아무도 입을 떼지 못하는데, 무속인 최리는 아파트를 한동안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다. 못 들어가고 무서워. 이거 들어가지. 드디어 아파트 내부가 공개되는 순간, 이곳이 과연 사람이 살았던 아파트일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처참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페인트 칠이 다 뜯겨져 나가 엉망이 되어버린 벽의 상태. 게다가 관리실로 보이는 곳의 문은 부서진 채 그 안은 쓰레기로 가득했다. 그런데 그때 어떤 기운을 느낀 듯한 무속인 최린. 여자력보다는 전체적으로 남자력이 더 많네요. 여기는 지금 현재. 남자는 네. 어느 곳에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수많은 남자 영화의 기운을 느꼈다는 그녀는 무엇인가 이끌리듯 제작진을 한 집으로 인도했다. 50여 가구 중 유독 이곳을 지목한 최린. 그녀를 이곳으로 오게 한 그 기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무속인 최리는 도로가 옆 햇빛이 들어와 가장 밝은 방에서 움직임을 멈췄다. 저 의자에서 어떤 남자분이 한 40대 정도 돼요. 네. 얼굴은 살짝 이렇게 그러니까 육덕이 있어 보이는 스타일 그런 모습 있잖아요. 통통하니 이런데 머리가 짧아요. 우리 일명 보스라고 하잖아요. 네. 보스처럼 앉아있는 그런 모습에 의자는 지금 허름하고 낡았지만 살아생전에 앉았던 그런 의자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 생전에 그 습이 남아가지고 그 앉아있던 모습처럼 이렇게 하고 앉아있다가 뭐야 그러고서 일어나는 모습. 지금 이 의자에 남자 영가가 앉아있다는 것. 싸움을 하다가 사람을 살상을 하게 됐던 그런 부분들 몇 명이 이렇게 무리져서 하다가 그 중에서 살상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은근히 벌을 받았던 그런 내력이 있었던 그분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그 홍가가 보여졌어요. 맨 처음에 딱 보여진. 그녀가 느낀 영가는 폭력 조직의 두목을 설명하는 듯한데. 그런데 그녀는 의자 앞에서 발을 떼질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따 밤중에 와가지고 나를 뭐 어떻게 한다고 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아주 그냥 확고부동한 그러한 자세에 그런. 이 아파트와 폭력 조직의 두목으로 추정되는 영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파트 1층에 상점이 있다는 것. 하지만 드나드는 사람은 통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상점 주인을 직접 만나 아파트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로 했다. 那你知道这个楼是几几年开始那个？那咱不了解。말을 안 해주네. 말을 안 해줘. 대답을 안 해. 好不好意思啊，关爷？你要住店把走，不住店出去。 상점 주인에게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고 현지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사람이 여기서 자면은 저녁에 자게 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기 뭐 땅에 침대 아래 누워 있던가 뭐 자기도 모르게 복도에 가 있던가 그리고 사람이 분명히 자기 아내랑 자고 있는데 이튿날에 일어나 보니 다른 집 아내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에 관한 숨겨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정확한 말씀은 아파트 건설 회사에서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 또 사람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아파트가 생기기 전 바로 이 터에 관한 것이었다. 사실 말은 옛날에 문화혁명 때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죄인들 이제 사용하고 그래서 문화혁명 당시 아파트 터는 사형장이었다는 것. 이후 사형장이 혼을 달래기 위해 절을 세웠지만 곧 시명시장의 명령에 의해 절은 철거된다. 그런데 절이 철거되자마자 시명시장은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다는 것. 어떤 사람은 시민시장이 저거를 철거하라 그리고 저거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 네, 그렇게 말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둘러싼 무시무시한 증언들. 그렇지만 아파트와 폭력조직 두목과의 관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
그때 제작진의 눈을 의심케 하는 기사를 발견. 이게 신명 흑도 제일 센 깡패하고 그의 여자 애인이 시체가 그 아파트 귀신 아파트 건물 아래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터에 폭력 조직 두목의 시체가 묻혀 있다는 것. 그날 밤 낮에 보았던 영가와의 접신을 기대하며 다시 아파트를 찾았다. 사형장 끌려가는 기분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진짜로. 아까 보고 왔는데 저 실신했어요 진짜. 머리가 아파요. 머리 아파요? 예. 왜요? 저 머리 잘 안 아프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벌써부터? 떨려서 고개질해서 그런지. 화려한 불빛으로 단장된 주변 건물과는 달리 작은 불빛 하나 없는 아파트.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자, 먼저 세 분이 가는 겁니다. 진짜 먼저 세명 네. 진짜 가요? 네. 아, 아까 갔던 데 있잖아요. 저 위에요? 네. 지금 감독님 진짜 가요? 자, 갔다 오세요. 접신하기 전 출연진만 아파트로 들어가 그곳의 기운을 느껴보기로 했는데 제작진도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어디까지 가야 되지? 괜찮아. 무서워.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 밖에서도 숨죽이고 지켜보는데 활짝 열린 문 안으로 그 의자가 한눈에 들어왔다. 어떻게 가서 못 들어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아 더욱 공포로 다가오는 이 집. 들어가서. 무서워. 진짜 무서워. 한 발짝 들여놓기도 어려운 상황. 아씨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 쟤 찍으면 됐잖아. 거기 가서 찍는 거 아니라 들어가서 이렇게 찍는 거야. 물어봐 언니. 그지? 나도 몰라. 아니야. 드디어 보스로 보이는 영가가 앉아있다는 의자를 촬영하려 카메라를 고정시키는 순간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제작진은 접신이 되기 전 과연 일반인도 영가의 기운을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제작진은 어떤 기운에 반응했는데요. 하지만 그 반응이 제작진을 위협할 줄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도망치고만 체험단. 나도 저기 못 있겠다 진짜. 너무 무서운 거야. 언니가 아까 이상하다고 했던데 거기 가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서 저 올라가기 전에 소금 주워서 올라갔거든요. 지금 벌써 다 녹았어요. 소금을 갖고 왔어요? 예. 무서워서. 저도 다 녹았어요. 갖고 갔는데. 근데 이상하게 올라가니까 머리가 더 아파요. 아파요? 예. 진짜 못 갈 것 같아요. 혼자서는 그 빈지 고기 안에 있잖아. 우리 낮에 갔던데요. 때려주는 거야. 이들이 느낀 공포가 영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이런 상황 때문이었는지 설명할 순 없을 터. 제작진은 접신을 위해 다시 한번 그 집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그런데 무속인 최린의 손떨림이 예사롭지가 않았다. 와봤자 소용없다고 했던 폭력 조직의 두목 영가를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전혀 새로운 영가가 나타날까? 그런데 낮과는 달리 침대가 놓여져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최린.
몸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다. 세 분이 세 명의 영가가 세 명이서 여기서 앉아가지고 보통 여기 중국에서는 길거리에서도 뭐 이렇게 마작인 지 뭐 하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러한 모습으로 앉아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40대 말이나 50대 초처럼 모습도 그렇게 보이는 분이 요지부동하게 저기 그대로 앉아 계시는 분인데. 이 침대 위에요? 네. 침대에 앉아있다는 영가가 혹시 폭력 조직의 두목은 아니었을까? 지기 싫어하는 그 습관, 성격이 너무나 심한 그런 혼이다 보니까 내려다보고 싶은 거야, 막 그냥. 지금도 침대 위에서 제작진을 내려다본다는 영가. 강한 성격의 소유자는 제작진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줄까? 저쪽 방으로 가버렸어요. 이쪽이요? 이쪽 방, 이쪽 공간으로 가버렸어요. 시끄러워, 짜증나, 뭐 이런 식. 혹시 영가는 제작진을 피해 다른 곳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몰라. 몰라. 갑자기 접신이 되어 중국말을 내뱉기 시작했다.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카메라를 노려보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좀 자제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정말 죄송해요. 갑작스런 공격에 담당 PD도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떡해. 왜 그래? 아니, 왜 그러지? 잠깐. 죄송해요. 좀 촬영하실 수 있겠어요? 괜찮아. 제가 문제인 게 네. 이건 제가 실수한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그러신 거예요? 실수한 이유가 무엇인 거 아니면은 조금은 제가 자제할 힘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닿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막 움직여졌거든요. 카메라 이렇게 들이대고 막 이랬다 자체가 홀령들은 사실은 싫어해요. 순간에 알려진 곳에 있는 홀령들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가짜안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카메라를 사실 잡아 빼가지고 부시고 싶었어 제 마음에서 아까. 나 무서워. 언니가 나 여기 왜? 괜찮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무서운 거를 이겨내면 또 나중에 저 진짜 무섭단 말이에요. 담력이 커지고 웬만하면 또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털이 다 선 것 같아요. 그 언니랑 같이 팔짱 끼고 있는데 팔에서 땀이 나는 거 있죠. 무서워서. 무서워요. 다리에 지금 힘이 없어요. 갑자기 그녀의 몸속으로 들어왔다던 영가는 두목 영가일까? 그렇다면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그런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한 것일까? 다시 한번 그 영가를 기다려보기로 했다. 잠시 후 방금 전과 같은 말을 반복하는 최린. 지금 말을 한 게 있잖아요. 어떤 무슨 중국에서 목마르다는 뜻이거든요. 목마르다는 뜻이에요. 지금 한 게요? 예.
진말이? 예. 예, 맞습니다. 목마르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튀어나와. 지금 그 말만 계속 튀어나와요. 그 말이 정말 맞아요? 예, 확실해요. 맞습니다. 예. 오는 나고 그는 목마르다. 어떻게. 또다시 접신된 최린. 안 되겠어요. 지금 안 되겠어요. 술 빨리 사갖고 와야 되겠네요. 참. 예고도 없이 진행되는 접신에 더 이상의 촬영은 무리로 판단. 영가가 원하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 급선무인 듯했다. 술과 포로 간단한 의식을 준비했는데 쫓기듯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는 최린. 그에 비해 제작진은 빨리 올라가야 그녀가 서두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무속인 최리는 곧바로 술잔을 놓고 의식을 치르기 시작했다. 그녀가 본 영가는 한두 명이 아닌 듯 술잔이 여러 개가 놓였는데 바로 그때 그녀의 알 수 없는 행동. 잠시 잠깐 너무 목마른 탓에 이렇게 접신이 살짝 됐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드신 거예요? 네, 갑자기 마시고 흐뭇했고 그다음에 막 2계단, 3계단을 뛰어 올라올 정도로 제가 급하게 막 올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빨리 갖다 드리고 싶고 또 빨리 마시고 싶은 그 느낌이 오니까. 갈증 때문에? 네. 과연 제작진이 마련한 소박한 제물로 영가는 만족했을까? 나는 갈 마음이 없어. 이런 메시지를 자꾸 저한테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좀 약간 특유의 낙천적인 느낌도 들어요. 웃음이 막 나요. 웃음이 나고 술 한 잔에 기분이 좋아지시고 별것도 아닌 재물이지만 그리고 급해, 굉장히 급해. 성격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슬픔 한을 다 없애시 풀어버리시고 밝은 곳을 향해 가시길 바랍니다. 시원 병자고 그래서 그녀의 바람처럼 이곳에 있던 영가가 밝은 곳으로 향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아 진짜 뭔가 빛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짜 반신반의했었는데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최고로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무섭다 했는데 이거만큼 무서운 거는 처음이에요. 야, 미까? 따라하지 마, 야. 순간적으로 밖에 나왔다가 약 올리고 다시 몸으로 쏙 들어가고. 목적용으로 해야 돼요. 아저씨가 치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 까부지 말고요. 누가 까불었습니까? 고쳐줄 겁니까? 망자도 이렇게 당신이 그래요. 아이가 태어나 자랄 때에는 부모가 보호자가 되죠. 하지만 그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면 자식이 늙으신 부모님의 보호자가 됩니다.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이 과정에 평생 업인 모자가 있습니다. 29살의 건장한 아들 곁을 한시도 떠날 수 없는 어머니와 자신을 잃어버리는 병에 걸린 아들의 안타까운 사연, 그 사연이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의 애끓는 제보를 받고 달려간 곳 경상남도 진주시. 제보 내용은 고통받고 있는 아들을 구해달라는 것. 건강해 보이는 살해자, 하지만 상태는 심각했는데 귀신이 보인다고 그래 물체만 보이면 딱 깨버리고 뒷좌석 쳐다보면서 가만히 앉아있어라.
뒤에서 목을 쪼르네. 화를 내면서 걔가 어쩌냐고 내가 피 칠칠칠 흐른 그 차 들고 온 거야. 진짜 내 몸에 귀신이 들어와서 그랬다면서. 그래서 죽였대요. 몸에 귀신이 있다는 아들. 제작진은 일단 살해자를 관찰해보기로 했는데 모습부터 심상치 않고 에어컨 틀어라. 이마에 흥건한 땀을 닦아내면서도 코트는 벗지 않는 살해자. 부페 음식 식사하러 가자. 묶은 머리에 집안에서도 늘 낀다는 선글라스까지. 그의 차림은 독특하기만 한데 집 밖을 나서도 변함없는 그의 차림새는 유독 눈에 띄고 패션이라 이해하기는 힘든 계절에 맞지 않는 모습인데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예사롭지가 않다. 멈추지 않고 피워대는 줄담배. 딱 반가워. 담배를 맛을 모르고 하여튼 하루에 내가 안 피울 때는 뭐 지금도 안 피울 때는 안 피우고. 연기만 뿜어대는 입담배 양만 하루 3-4갑. 담배는 원래 폈었어요? 안 피웠어요. 언제부터? 제일 처음에 구대했을 때게 이제 너 보살이 담배 사오라 대 담배를 한 포리 사갔더니 담배를 한 주먹 쥐고 몇 가지 쥐는 게 아니고 한 주먹 쥐고 볼로 붙여갖고 막 내가 우리 지금 피우듯이 연기만 내고 막 이렇게 주먹 치고 이러대. 그래 그거 구다고 나서 신기하게도 담배를 지금 뻐끔 담배를 제가 계속 피우거든요. 어머니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쉼없이 피워대는데 그때 목격된 또 다른 문제 행동. 담뱃재를 방 안에 바로 터는데 그리고 이를 대하는 어머니의 익숙한 반응. 이런다 진짜. 그 불나면 못 잡히고. 안 팔아. 물컵에까지 죄를 떠는 살해자. 그의 이상 행동은 종잡을 수가 없는데 나 우리까 따라하지 마. 야. 아버지 전사세에 빠지고. 허공을 향해 질러대는 욕설까지 알 수 없는 행동은 끝이 없고 아들의 이상 행동에 어머니의 마음고생도 커 보였는데 왜 뭐래요? 절에 간 게네. 그 강명지는 저걸 갖다가 계속 애알고 내 머릿속에 들어가도 안 한다. 이때 살해자의 방에서 들리는 날카로운 소리. 놀란 어머니가 다가가 보지만 아들은 이미 흥분한 상태. 나 나와둬라. 저. 급기야 어머니를 앞에 두고 쏟아내는 분노는 위협적이기까지 한데 야, 한번 보세요. 어젯밤에도 이게 사람 사는 게니까 이거를 다 깨놓고 이 동네에서 난리가 나고 피가 성한 곳이 없는 유리물. 집안뿐만 아니라 아들이 남긴 폭력은 이웃들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이거는 양호합니다. 일하면서 막 벽 두드리고 욕하고 혼자 막 창문 혹시 안 깨졌습니까? 다 깨졌어요. 깨졌죠. 그게 창문이 며칠 한 전에 개, 그랬어요. 2개, 3개, 4군데 다 며칠 전에 창문 깨지면서 욕하고 막. 그래서 아침에 보면 오전에 보면 왔다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전화기 들고 구실구실 하고 다니고 그건 알거든요. 막 욕을 하고 가길래 열받잖아요 사람이. 초인종 누르고 했더니 그때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부엌칼이 큰 거에 부엌칼 큰 거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사람 갑니다. 그는 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 직접 만나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는데 지금 기분 어때요? 예? 지금 기분 어때요? 기분 좋아요. 지금 좋아요? 예. 헤어스타일이 되게 독특해요? 예. 가르마 탔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가르마? 가르마 탔어요 이렇게. 아,
뒤에 머리 묶은 건 뭐예요, 그럼? 개성이죠. 그럼 본인 직접 묶었어요? 예. 걱정과 달리 제작진에게 강한 호기심을 보이는 살해자. 왜요? 한번 봅시다. 카메라 봅시다. 카메라? 시간 보내. 너무 가까이 오면 잘 안 보여요. 자, 좀 거리 있어요. 얼굴 보이죠? 이게 내 얼굴이에요. 응. 눈썹이 잘안 되는데. 세수도 안 하고. 유독 카메라에 관심을 보이는데 그럴 만도 한 것이 아프기 전 그는 모델 지망생이었다. 밤이면 또 달라진다는 그의 행동.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은 그리 특별할 것이 없는데 그때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는 살해자. 마치 옆에 누가 있는 듯 대화를 하며 넘어갈 듯 웃어대는 모습이 심상치 않은데 과연 누가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 결국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몸에 들어있는 귀신하고 대화죠. 근데 그게 자기 자신하고 귀신하고 대화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 자신은 밀려난 상태에서 귀신끼리 대화하는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귀신끼리 대화하는 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환청이 들린다 그러죠. 자기 귀에다 대고 뭐 서로 막 얘기하고 소곤대고 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안에도 있고 동시에 또 밖에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하고 밖에 있는 귀신을 동시에 보면서 대화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뭐 서지가 저리 가 막 욕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밖에 나왔다가 약 올리고 다시 몸으로 쏙 들어가고 그런 상태예요. 마침내 살해자도 영의 존재에 대해 입을 여는데 성일이 죽은 해수기 8일 79년생 그러니까 모델에 떨어져가지고 죽은 친구가 있거든요. 79년생 내가 79년생 모델에 떨어져가지고 죽은 친구가 2명 있거든요. 네. 또 있어요. 해수기하고 8이라고. 아, 그 친구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친구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와가지고. 돌아다니죠 귀신이. 아, 집에서? 예. 뭐라고 얘기는 안 하고요? 예. 괜찮다. 요 얘기 안에 네가 대화를 하면서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 나 치료가 된다. 저리 가라 이라대서 그네 왜 뒤에서 목을 쪼느냐면서 그랬다가 남자가 그죠? 신철이. 맞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남자가 뒤에서 목을 쪼른다고 했지? 그래서 하다가 애가 뛰쳐나가더만은 문을 탁 다시 잠그는 거예요. 나갔다가 들어와서? 예. 그러고 엄마 나가지 말라면서 남자가 새까만 옷을 입고 새까만 모자 쓰고 남자가 있다면서 나가지 말라 하고 그 밑에 임신한 아줌마가 죽었다면서 그러고 영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일본에 대한 관심. 이 역시 영의 정체와 관련이 있다는데 일본은 애가 2달 다녔어요. 예, 지가 일하고 이래서 2달 동안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혹시 그럼? NHK 방송 좀 봤어요. NHK 리모컨 좀 사요. 리모컨. 응? 리모컨 좀 사요. 알았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갈리 군떡 갈리 들려서. 아, 일본 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 가야죠. 등본, 초본, 통장잔고 500만 원 하고. 얼마요? 500만 원 있어야 돼요. 일본 가려면 최소한 돈이 500만 원 정도 이상 있어야 갈 수 있어요. 그 국가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다? 예? 어떻게 알았어요? 알죠? 어떻게? 어제 그런 부산에 가서 뭐라는 게고 저 여권 내기라고 갔다 왔어요. 예. 그때 고모가 저녁에 일본 가서 안 죽었나 이러대. 그래서 내가 더 소름을 끼치는 기라. 다 일본 행동 일본 가서 보고 그 전에는 몰랐거든. 그래서 그런갑다 생각 드는 거라요. 촬영 도중 살해자는 불쑥 말한 적도 없는 담당 PD의 고향을 마치기도 했는데 아저씨가 전라도이세요? 아니, 서울에. 전라도. 고향이 전라도. 누가 알려줘요? 예? 다음 날 어머니는 아들과 관련해 보여줄 곳이 있다며 제작진을 이끄는데 옷 갖다 놓는 데는 저 장소가 또 있어요.
처녀로 죽은 고모 때문인지 악요새 집착한다는 아들. 여기 지방이었거든. 그리고 악요시 생기기만 하면 예전에 살던 집 창문 아래 놓고 온다는데. 처음에 옷을 사갖고 없어지고 하면은 옷을 들고 가길래 내가 뒤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옷을 딱 놔놓고 가대. 그래서 와서 쳐보니까 애기 옷이라. 하여튼 내가 알기로는 3번 정도 사놨어. 여 공동지사를 하면서 이다대. 거전이가? 난 몰랐어. 지가 공동지사를 하더라고. 그 살아도 몰랐는데. 과연 살해자의 말대로 옷을 두고 오는 지역이 공동묘지일까? 그쪽이 금방이 다 끼고 여기 거기가 옛날에 공동묘지 자리. 그렇다면 공동묘지 자리는 누가 알려준 것일까? 이런 경우는 이제 목적용으로 봐야 돼요. 어떤 목표를 갖고 끝없이 괴롭히는 거야. 그 이제 원한용하고는 또 달라요. 원한용은 한 가지 그 원에 의한 그걸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만 괴롭히는데, 이 목적용은 그냥 단순하게 괴롭히는 그 재미. 그러면서 점점 이제 사람을 갖다 폐인 만들어가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그의 이상 행동은 과연 영의 지시일까? 아저씨가 치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 까부지 말고요. 서울을 찾은 살해자. 이상 행동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인데 코트를 입지 않은 모습이 제작진의 눈길을 끈다. 오늘 코트 안 입었네요? 예? 예. 왜 안 입었어요, 오늘은? 숨겨가지고. 우리 엄마가 옷을 숨겨가지고 못 입었어요. 그래요? 냄새가 나서 드라이돼서 땀을 흘리고 있고. 누가 뭐 친척이라 그래? 법당에서도 변함이 없는 그의 행동. 퇴마사의 기에 눌리는 여느 빙의 환자와는 다른 모습인데, 퇴마사는 살해자의 행동에서 강한 영의 기운을 느끼고 조금 전보다 굳어진 살해자의 얼굴.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예? 커피 한 잔 드려요? 됐어요. 시간이 갈수록 살해자와 퇴마사의 신경전이 더해가는데, 아저씨가 치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얌전히 까불지 말고. 예, 까부지 말고요. 누가 까불었습니까? 까불지 마, 말대꾸하지 마. 가만히 있어. 고쳐줄 겁니까? 어느새 퇴마사의 시선을 피하는 살해자. 원숭이 미스코리아. 거기다 애도 있지. 감각과 기운을 통해 상태 측정에 들어가는데, 5점 따라 하나. 지금까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지되고 보통 기운을 싹 뺏기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또 치네, 오히려 연기가. 그리고 이어지는 영과 퇴마사의 기싸움. 망자들도 조상들도 잘 타는. 영혼 자체가 귀신이 연기로서 영체로서 쭉 자리를 잡았어요, 기둥처럼. 돌연 일어서는 살해자. 아저씨 나이트 좀 주세요. 담배 한 편을 들어올게요. 무엇이 불안했던 것일까? 법당을 빠져나와 줄담배를 피기 시작하는데, 예측할 수 없는 그의 행동에 제작진도 불안하기만 한데, 갑자기 뭔가를 잡는 살해자. 어쩌죠, 그럼? 장난으로. 너 사람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쪽지가 나가지고. 쪽지가 나가지고. 너무도 태연한 대답. 자신을 위해서도 주변인들을 위해서도 치료가 시급한 상황인데, 접신이 시작되고
몸속에 자리한 영의 기운이 강한 만큼 이들을 불러내기도 쉽지가 않은데 우리 아들 다 내가 전국이다. 여기 때문에 거지, 말하는 거지. 퇴마사도 기운을 더해 외부령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을 더한다. 괴로워하는 보살을 통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영의 정체. 아유, 살아야. 아유, 나도 살 수 있는데, 아유, 여기 아버님이야. 여기 풍으로 가신 분이야. 네. 풍으로 갔었어. 응. 그 약을 잘못 먹어갖고, 어? 이렇게 가시다 보니까는 그게 원통해갖고 나 여기 더 살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얘 심장이 확 막히면서 여기 뇌까지 지금 잘못된 거야. 그게 혈압이 팍 올라가면서. 어? 그래서 얘가 정신이 더 없다 그러셔. 거기다가 지금 이번 딱 싣고 나는데 그 터전에서 그 여자 임신한 여자. 예. 거기서 들어와갖고 얘가 음식을 자꾸 섭취하게끔 만들어. 아, 그래. 그런데다가 또 하나가 지금 또 보이는데 하나가 남자야. 이 바깥 문전에 있는 애 같아. 문전에 있는 사람. 시커매갖고. 접시를 통해 확인된 6영들을 떼어낼 퇴마가 시작되고 오랜 시간 그와 한 몸으로 지낸 영들을 분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이야. 그를 위해서도 영을 위해서도 거쳐야만 하는 힘든 과정. 어이야. 됐어, 여기 아파. 오랜 세월 겪어온 고통으로 쇠약해진 몸과 마음이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지만 치유와 희망은 열려있다. 어이야. 없나? 빙의이면서 또 정신병도 같이 갖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주 이게 사실은 이렇게 골치 아파요. 동시에 해야 돼요. 이건 뭐 따로따로가 없어요. 동시에. 마지막으로 퇴마사는 조심스럽게 살해자의 운명을 점치는데 쟤는 빼놓고서 신길을 가야 될 것 같아. 안만 봐도. 신을 그래야 좀 정상적으로 애가 앞으로 계속 살 수 있지. 안 그러면은 체질이 아주 극심한 영매 체질이에요. 팍 가서 달라붙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으네. 나는 진짜 중요한 게 낳는 게 중요하지. 노심초사하며 아들 곁을 지키던 어머니는 제작진의 손을 붙잡고 죽어서도 아들 걱정에 눈을 감을 수 없다며 눈물을 지었습니다. 아들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영가들과의 소통이 시작되었는데요. 부디 이번 치료를 계기로 아들이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고 어머니는 사라진 웃음을 되찾길 바랍니다.